그때 나도 상상을 못했어. 나 2020년 3월달에 떨어질 때 그 1차 급락이고 이제 2차 급락이 올 걸, 2차 급락을 난 기다렸어. 근데 명동 큰 수도 2차 그 1300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올려버렸지. 최소한 2차 급락까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 3차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잘하면 3차 급락. 근데 거기서 해가다가 쫙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닥쳤던 개신세가 됐죠, 진짜. 이게 저도 제 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감안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야. 아니, 2200, 1300 떨어질 때 그때 사셨어요? 안 샀어요? 왜? 더 떨어질 줄 알고, 저도. 천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저 그 당시에. 솔직히. 코스피 천 무너질 줄 알았어. 천은 뭐 기본적으로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천사 거기서 쭉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못 샀어요. 저도 그냥 닥쳤던 개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걸 갖다 1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고 2단계 산다니까, 이게 종목만 분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기도 분할 투자해야겠구나. 그러면, 시기도 분할 투자해야겠구나. 이제 이걸 그다음부터 빼저리게 느꼈어, 이제. 그래, 그 당시에 저 못 먹었어요. 난 처음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쭉 올라가는 거 조금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3,300까지 올라갈 걸 누가 알았어?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 흐름은 못 탔어요. 더 떨어질 줄 알고. 저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제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도 그걸 못 탔어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도 쭉 올라갈 때. 명동 콘스톤의 그 능력을 내가 좀, 이 양반들의 능력을 내가 과소평가해서, 이 양반들이 거기서 받아내가지고, 나는 이거 받아내고, 이 L자로 이렇게 쭉 행보를 할 줄 알았어.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더, 행보하다가 또 2단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V자로 쫙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뭐 투자할 엄두를 못해. 진짜 막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닥쳤던 개신세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백해. 저도 고백을 해요. 저도 닥쳤던 개신세. 저는 그 한 1300에서 둘 중에 한줄라서 이게 좀 약간 옆으로 L자로 이렇게 조금씩 행보를 하다가 한번 급락을 하다가 행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거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V자 반대로 바로 해버렸어. 명동 큰손의 능력이 너무, 힘을 과소평가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동학개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막 들어올지를, 동학개미가 그렇게 들어올지를 저도 영끌족들이 들어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죠. 제가 모르는 그런 변수들이 이게 시장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100% 예단을 못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간다는 정도는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1300에서 사가지고, 그럼 주식에니까 3300에 팔아가지고, 막 겁나게 수익 냈겠네요? 그때 못 샀어요. 안 샀어요. 더 떨어질 줄 알고. 창피하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두 번째 이제 원칙이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종목만 예전에 내가 몰빵을 해가지고 이게 뒤인 적이 있어서 종목을 이게 위험을 분산할 때 종목을 분산했는데 종목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분산을 해야 한다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깨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제 시간 분석을 해서 시간을 갖다가 이제 따라서 이제 이걸 갖다가 분할 투자를 이제 하는 걸 이제 또 같이 들어줘요. 종목 분할 투자만 그러니까 시간 분할 투자도 같이. 제가 너무 좀 욕심을 피웠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죠. 하지만 현재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제 강의가 가면, 어떤 형식으로 내 강의가 나가면 이게 좀 다르게 흐르더라고, 보통. 근데 제 강의가 가면 시장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 이게.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는 아시면 돼. 이제 국가가 방어를 하는 선이 있어. 그럼 그 1차, 2차, 3차 방어선이 다 무너지면 나중에, 최후에 명동 큰 손들이 그때 이제 구원투수 나와요. 그럼 이 양반도 어디 나오냐? 최소한 1000까지는 떨어져야 돼, 코스피가. 최소한 1000은 돼야 이 양반들이 그때 구원투수 나와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외국인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량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대한민국 물량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그 잔여 물량 있는 거 갖다가 일시에 빼가요. 자, 일시에 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가가 폭락했죠.
삼성전자 가격, 삼성전자 외국인 갖고 있는 것들 겁나 빼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갖다 다 막 일시에 빼가면 삼성전자가 막, 지금 6만 전자죠. 6만 전자, 5만 전자, 막 4만 전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코스피도 막 추락을 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그 화폐를, 대한민국 주식을 돈으로 이제 팔고 원화로 이제 바꿨을 거냐. 그럼 이 원화를 자국으로 가려는 도중에 어떻게 하냐. 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나가야겠죠. 그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중에 어떤 현상이, 일시에 일시에 그 주식시장에서 뺀 그 원화를 갖다가 일시에 미국으로 그 달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일시에 그 환전해서 가면 어떤 현상일까요? 네. 옛날 IMF 사태 같은 게 비슷한 게 일어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원화값이 막 폭락을 하겠죠. 원화값이 가치가. 그러면 이제 지금 1,200원 했던 게 막 1,000원이었던 원화값이 갑자기 막 2,000원까지 막 똥값이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거 갖다가 얘네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해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는 빠가요 그런가요? 지금 옛날은 빠가요였는데 지금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전엔 진짜 빠가요였어요. 내가 그걸 뭘 보고 아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떤 리베르버인가 뭐식 있잖아. 이름도 생각 안 나.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거시 경제에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스승이다는데 이 양반 책을 내가 다 읽었어. 근데 이 양반 말이 맞아. 그 리베르버인가 뭔가 있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깜빵 보내는 양반 있잖아. 근데 이 말이 맞아. 그 당시에만 봐도 그 이명박 정권만 해도 이게 좀 빠가요리해서 그 경제부장 정부 당국이나 진짜 빠가요리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거시경제 주식을 공부하면서 진짜 그 당시에 사람들 진짜 빠가요로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무식할 수가 있냐. 저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경제 저쪽에 있을 수가 있냐. 자 미네르바가 더 나아.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더 직관적이야. 이게 책을 보고 하니까 지나가니까 대부분 이 양반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삼성전자 여러 주식을 다 빼가면 코스피가 겁나게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그거 갖다 그 원화를 갖다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지. 그럼 달러로 바꿔 가져가지고 겁나게 이게 한꺼번에 환율 시장에 원화가 원화를 갖다가 이게 퍼붓는 현상이 나죠. 그러면 원화값이 어떻게 해요? 똥값이 되죠. 원화값이 똥값이 돼요. 그러면 1,000원이었던 게 막 1,500원도 되고 2,000원도 돼요. 달러가. 그러면 이제 원화값이 똥값이 되면 대한민국 그 경제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영향이고 주식이 이제 기업도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 얘네들 훅 들어갔다 훅 나왔다 훅 들어갔다 훅 나왔다 이걸 막 해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 모르나 옛날에는 그거 모르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근데 요즘은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못해요. 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그걸 갖다가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이쪽으로 정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 이 양반들도 그래도 미국이 명색이 세계 경찰 국가인데 자기 그 사기치는 거 그걸 놔줄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다른 대부분 나라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 국가 정부에서 잘 알아도 좀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그 원리를. 그러면 미국에서는 금융에 굉장히 높은 정치인들이 많아. 그냥 알면서 내비뒀어요, 그거를 갖다가. 왜? 어차피 쟤네들 바보니까 모르는 애들 사기당해도. 어차피 우리도 달러 대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를 가져와야 대무역 적자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요. 미국 이쪽 정치인들도.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내가 이제 강의를 하고 알려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못 해먹는 거야. 그걸 함부로 못 해먹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을 안 열어요. 왜? 이것 때문에 안 여는 거예요. 이 금융시장을 열었다가 한국하고 같은 동양의 한국하고 일본이 이게 나가리가 된 걸 갖다가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금융시장을 안 열어요. 왜? 금융시장을 열려면 그 사기 세력에 때 들어와가지고 안에 와가지고 사기 겁나게 치고 다니니까 뻔해. 그래가지고 훅 들어갔다 훅 나갔다. 작전했더니 훅 나갔다 훅 나가면서 이게 시장을 교란을 시켜요. 그래서 환율 시장을 교란을 시켜요. 그럼 환율까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막 일부러 동시에 다 빼들여. 그러면 저기 원화 값이 똥값이 돼요. 그러면 원화 1,000원이었던 게 1,500원도 가고 2,000원도 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식값이 똥값이 되고 환율값도 똥값이 되고 주식값도 똥값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켜봤다가 막 빌빌빌 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슬며시 들어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작전주에. 들어갈 때는 처녀처럼 수줍은 처녀처럼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벌처럼 빨리 이게 나가야 한다고. 이게 작전 그 세계의 용어예요. 이게 들어간 게 주식을 살 때는 처녀처럼 이렇게 수줍으면서 살짝 살금 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벌처럼 쏘는 벌처럼 확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게 그런 명언이 있어요. 원래 이게 원래 작전 세력의 명언인데 똑같아요. 걔네들도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살금 왜? 그래야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바로 훅 들어가면 주식이 어째 훅 올라가잖아. 내가 원하는 그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싸게 사고 싶잖아. 외국인 얘네들 금융 사기 세력들은 싸게 사고 싶잖아. 그러면 살금 사. 이게 처녀처럼 살금 다가와서 도망갈 때는 벌처럼 도망간다. 이런 말이 있어. 나비처럼 가서 벌처럼 쏘고 와라. 뭐 비슷해요. 나갈 때는 확 나가는데 들어갈 때는 이게 도둑놈처럼 살금 들어와 얘네들이.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한 번에 쑥 들어가면 주식값이 확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면 이때 쌀 때 사야 하는데 이때 사야 하잖아. 비쌀 때 사야 하잖아. 그러면 내가 수익을 못 얻잖아. 근데 살게 살려면 어쩌면 살금 이게 몰래 도둑놈처럼 처녀처럼이라고 어떻게 되나. 처녀 발걸음처럼 살금 이렇게. 살금 그래야 그러면